그 이번에 광주에서 후보 경선을 보면 민영배 의원 하나만 붙여놨고 나머지를 다 아웃시켰습니다. 4년 전 총선은 여당 후보를 뽑았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이잖아요. 고장난 차 끌고 갈. 띠용띠용띠용 하면서 빨리 출동하고 강력한 힘으로 고장차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언론에서 욕 얻어먹으면서 쌈질했던 민영배 의원만 붙여놓고 나머지를 다 아웃시켜버렸네. 이게 광주 민심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영배는 잘 싸웁니다. 광주 민심과 주권자 시민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키워온 민주당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장내고 정권 탈환에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고속도로를 만취 상태로 운전 중입니다. 조수석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하는 대통령 배우자도 최악인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길마다 대형 사고를 냅니다. 검찰 독재를 뿌리 뽑으려면 제대로 잘 싸워야 합니다.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최고위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출마를 결심한 이유입니다. 누가 잘 싸우겠습니까? 싸워본 사람이 아마 잘할 겁니다. 민영배는 전쟁터가 어디든 가리지 않고 싸웠습니다. 당의 요청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탈당까지 불사했습니다. 지금도 특검과 탄핵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거칠다며 싸울 때도 좀 민주적으로 싸우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점잖게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늘 점잖아서 탈이었습니다. 더 거세게 몰아붙이고 더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명심 경쟁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우리 민주당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반드시 지키고 가꾸고 키워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을 제대로 지키고 함께 싸울 최고위원 민영배가 적합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 출신입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광주 출신답게 당당하게 민영배가 싸워 나가겠습니다. 민영배를 선택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내가 최근에 들은 가장 공감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잔인한 민주당. 누구를 찍으란 말이냐.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가봅시다. 자, 탁월한 입법 성적, 개혁성, 선명성, 투쟁성에서 가장 선두에 선 민영배만 같아라. 2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워낙 바쁘신 관계로 사실 계속 진행을 했다 그러면 지금 한 70회 넘어갔을 것 같은데. 자,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거는 다시 제가 예.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중이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 전 대표죠. 오늘 공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드럽게 모시고 가서 거기 안에 상황을 좀 정확하게 좀 체크해 보려고 가서 앉아 있었는데 휴정할 때까지 이게 전반부가 끝난 거죠. 휴정할 때까지 있다 나올 수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그 처절한 현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께서 휴정에서 잠시 나와 있을 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표정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비장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대선에 지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인질로 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인질이 돼 있는데 제가 오늘 거기 가서 법정에서 이렇게 보고 검찰이 오늘에야 또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그걸 보고 그런데 그걸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정말 이런 검찰의 기소 그러니까 딱 이런 거예요. 맥락은 다 거세하고 제거하고 군데군데 자신들이 필요한 사실만 유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그래서 아예 제가 메모를 다 해왔다니까요. 변호사 그
김종군 변호사님이라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딱딱 짚어내시던데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맥락을 공소 사실에게 부합하도록 변경해서 사실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공소 사실을 재구성해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검찰이 이거를 죄가 있다고 만들려고 하는 필요한 것들만 다 갖다 모아서 이게 저희가 요즘 얘기하는 사건 조작이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는 건데 이 사건도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그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꾸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 이화영 그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거는 더 심해요. 곳곳에도 있지도 않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정치검찰하고 이 싸움을 진짜 빨리 끝장내지 않으면 사실 빨리 끝장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정권 교체. 정권 교체밖에 없어요. 이거 빨리 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정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짠해가지고 안타깝고 짠해가지고 법정에 제가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와 그러다가 제가 10분을 늦어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사고 내버려서 권 대표님과 이 새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지금 돼버렸습니다. 앞에 거의 오프닝 멘트에서 일단 쌍피를 노리시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으로 직접 가서 보셨다 이렇게 느낌이 들고요.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하던 그 시점에도 토론회 하고 있었어. 제가 거기 옆에 꼭 가고 싶었는데 가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거기 좀 가서 좀 저도 응원도 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싶었는데 그 시간에 저는 중수처 네. 공소청과 중수처인데 제가 맡은 건 중수처 법안을 공청회에서 제가 발제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겹쳐서 못 가버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뭔가 진짜 고생하는 사람은 표를 벌충해주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으시면 그렇게 좀 해주면 네. 진짜로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채팅창 상단에 민영배 TV 구독 링크 있고요. 화면 상단에 후원회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뭔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협 351-11-8776-13 민영배 후원회 많이 도와주시고요. 자, 전당대회 기호 8번 무조건 한 표는 민영배. 저 무한대예요, 무한대. 금방 읽어집니까? 당연히 아니 이게 무슨 무한대. 무조건 한 표는 민영배. 알겠습니다. 끝까지 무한대로 계속 싸우겠다. 표도 무한대로 주시라 그런 뜻으로 제가. 검증된 최강 전사 인정. 자, 한번 볼게요. 자, 민영배 의원 하면 사실은 저는 민영배 의원을 검찰 개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으로 봐왔는데 사실은 무도한 정권이 있다 보니까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어. 위장탈당. 뭐. 왜 또 위장탈당이라 그래요? 아니 그게 자랑이시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을 위한 자랑. 검사탄에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가 저만 보면 저 당선되고 나서요. 꼼수 탈당 덕에 당선됐다고 맨날 놀려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이 끊임없이 매진을 하고 있어요. 초절할 정도예요. 사진 하나씩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거 말고 사진이 정말 몇 개만 가져온 건데 검찰 개혁에 관련돼서 정말 개고생하고 있었고 제가 알고 있기에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역시 그래도 새날이 푸나님이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셔서 아니 정말 병원에 다행입니다. 입원하신 적도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런 이런 모습 보면 사실 짠하죠.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디나 막 이게 이제 현장만 쫓아가시는 건 아니고 지금 토론이라든지 저거는 국회에서 법안 만든다든지 법안 제출한다든지 예. 이 과정들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분. 저게 지금 그 다음 사진이 아마 그게 공청회 이재명 사진이. 대표 그 출마 선언하던 그 시간 그 시점에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딱 그 시간이죠. 벌충 참. 자,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검찰을 알폐지하는 거죠.
아마 국어사전에서 앞으로 혹은 뭐 이 각종 백과사전 이런 데서 궁극적으로는 검찰이라고 하는 어휘가 지금은 검사죠. 검사와 검찰, 검찰청, 검찰청법 이런 것들이 제가 요즘 보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수사기소 분리를 완전히 하면서 어제 그제 이렇게 발표한 그 공청회에서 발표한 법안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공소청. 이거는 법무부에 둬서 공소 담당하도록 기소를 검찰이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 공소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사만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처. 왜 처가 됐냐면 같이 청장이나 처장이나 다 같이 차관급으로 보호하려고 하지만 왜 처가 됐냐면 이걸 그러니까 법무부에 두지 않는 건 원칙을 정했는데 다른 부서에 두려고 보니까 가령 법무부로 가면 거기 아니죠. 행안부로 가면 거기에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있잖아요. 예. 경찰청이 있고 거기에 같이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가면 거기가 또 비대해지고 행안부가 그러면 또 경찰국을 만들어놨잖아요. 이 경찰국을 통해서 또 행안부가 큰 그 수사 권력을 갖고 또 이 무도한 그런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또 올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재판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정치적 공격이거든요, 이게. 오늘 그러시더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정치적 인질로 잡혀 있는 셈이다. 아이고. 근데 제가 오늘 그 법정에서 보고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더 독립적으로 두자. 총리실로 두자. 아니 총리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뭐 이렇게 바로 연결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간에 거기다가 중대범죄수사처를 관리 감독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걸 두기로 했죠.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여기를 이제 조금 어쨌든 이 집행 권력이 이걸 가지고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그러니까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죠. 그래서 어떤 보도에서는 보니까 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처, 국가수사위원회 그러는데 국가수사위원회는 사실은 중대범죄수사처 그러니까 중수처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만드는 합의제 행정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속도로 보면은 7월 말까지 어쨌든 당론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입법하겠다. 당론 발의하겠다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권 교체가 되면 검찰 해체는 기정사실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저희가 이 법을 만들면 또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면 또 저희들이 만들어서 또 하고 몇 번 반복하다 정권이 끝나는지 봐야죠. 한 번에 끝냅시다, 의원님. 한 번에 나 방법이 오늘 또 저 대통령실에 그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갖고 갔다가 와 제가 그거 보고 제가 오늘 다른 거 하느라고 거기를 못 가고 주로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다녀오셨는데 세상에 그거를 거기 접수대에 놨더니 그걸 갖다 패대기 쳤다대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대통령실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분노 게이지가 끓어오르는데 계속 분노하고 있는데 출구가 안 보이면 사람들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분들 몇 분한테 연락을 해보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탄핵시켜주세요. 아 진짜 열받더라고. 근데 지금 그래서 탄핵 청원이 국회에 됐잖아요. 뭐라고 국회면서 뭐 쓸데없는 소리. 진짜 그 김병조 의원이 정신 나갔단 말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 나간 국힘. 예, 그 진짜로 이거 보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늘어놔요. 당연히 국회법대로 하면 국민들 청원이 5만을 넘으면 그거를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원에 관해서 이 청원이 탄핵으로 가야 할 것인지 이건 탄핵 청원이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문회 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대통령실에 가져갔더니 이걸 갖다가
받아주지 않고 막는 것은 물론이고 접수대에 놔뒀더니 이걸 갖다 패대기를 쳐요. 예. 참. 이게 정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전두환 이게 때보다 대통령실이에요? 더 심하다. 전두환 때보다 더 심하다. 이런 정말.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몰락의 길로 가는 네, 신호들이거든요, 그게. 저는 그런 사인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징후라고 봅니다. 자, 근데 어쨌건 지금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짧게 이제 끝내도록 하는데 예. 정치 검찰 해체 사실은 절대 다수의 검사들이 정치 검사들 때문에 피해를 같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같이 지금 그러고 있죠. 왜냐하면 욕을 국민들의 바가지로 분노 먹고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정권을 바꿔내면 국민들이 제일 먼저 요구할 사항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퇴출에 앞장서겠다. 검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갖고 사실은 정치도 아닌 탄압에만 몰두해버린 자. 저번에 그 촛불 집회 가져갖고 연설하던 장면이 저건데 이제는 탄핵이다라고 분명히 외치셨어요. 총선에서 이미 탄핵을 했고 그것이 시민들이 이제 입법 청원을 통해서 탄핵 청원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이 됐고 그리고 이것은 법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어둠이 깊을수록 지금 아침이 밝아오는 느낌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니, 좋아한다기보다 이건 끝내야 돼요. 이걸 못 끌어내면 아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랜 기간 동안 암흑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절대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은 아주 끈질기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윤석열 정권의 손발을 잘라내야 돼요. 그 손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검찰이에요. 정치 검찰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정치 검찰 해체, 윤석열 정권 퇴출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민영배 의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번 보여주세요. 전남일보 기사입니다. 민영배 21대 국회 51개, 51개 법안 통과 지역 최다. 민주당에서 거의 상위권이고 개혁 법안은 1위죠. 민주당 전체 1위. 그거는 저 경실련에서 평가를 네. 했는데 압도적으로 1위로 92점인가 나왔는데 2등이 그 절반 점수 정도 됐어요. 조금 그게 일 열심히 하시니까 병원에 입원 안 할 수가 있나? 잠은 주무세요? 잠이 늘 부족해서 사실은 요새는 막 이렇게 머리 이런데 막 이런 데랑 요 팔 어깨 이런데 좀 피부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 잠을 못 자서 그런다 그러는데요. 면역력 떨어지고. 근데 이제 선거가 시작돼서 더 지금 좀 그렇죠. 그래도 너무 짠하게는 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게 이 정도면 또 뭐. 이게 지역구가 서울도 아니고 광주면 또 주말이면 지역구 가시고 어떤 날은 2번 왔다 갔다. 이번 주에는 못 갑니다. 선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제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통과시켰냐 이런 것보다 오늘 나오신 이제 이유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간 짧으니까 좋다 아쉽고 네. 최고위원 출마하신 이유. 그러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출마하신 분들마다 다 그 이유가 다르더라고요. 미세하게 다 달라. 자기 주특기가 있죠. 근데 최고위원 출마하신 이유 들어보고 싶은 게 제가 먼저 밑자락을 깔면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이 그 당시에 이낙연 전 총리 중심으로 대선이 흘러갈 때 제일 먼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바로 민영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한 10년 알면서 이 양반 진짜 대통령 한번 만들고 싶다 했던 건데 같은 고향 출신 국회의원이 그것도 문재인 청와대 출신 더군다나 우리 민영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도 비서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좋게 봐주시네. 네. 그때 광주 지역에서도 절반은 제 선택에 대해서 나무라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많고 그리고 그
너는 왜 고향 선배 그것도 잘 나가는 선배를 놔두고 그러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좀 운명적이지 않아요? 그분하고 제가 그러면 그 전에 잘 몰랐던 거예요? 잘 알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살아온 과정이나 정책 같은 걸 보면서 이건 나랑 맞네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저희는 그 성남시장 하실 적에 제가 광산구청장 했는데 서로 이걸 그 언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민영배 그 구청장 정책을 많이 갖다 썼다. 그렇게 말한 상황이 있어요? 네, 어디 보면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가요 이재명 성남시장 뭐 민영배 광산구청장 할 때 그때가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황금기였습니다. 정책들 막 그중에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갔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 기초단체장들 일 잘한 사람 베스트 3 안에 들었던 사람이 바로 민영배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낙선했잖아요. 대선 도전하셨다가 그 후로 어디서부터 이 반전의 힘을 꾸려갈 거냐 챙길 거냐 그랬을 때 다행히 2010년에 지자체장으로 들어온 그때 광역하고 지역의 이 지자체장들이 이른바 노무현 키즈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비서실장 출신이었던 이 문재인 후보의 그 당시 의원이었죠. 든든한 저는 기반이었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지방선거를 정말 잘 치러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방선거 때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장 숫자가 옛날 전성기 때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한 5분의 3?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지역에서 사실은 어떻게 우리 당의 후보에 대해서 지역에서 어떻게 이미지가 형성되느냐가 사실 대선 결정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서울이면 가령 구청장을 3분의 2, 뭐 경기도 지자체장의 3분의 2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든든한 배경이 돼요.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조직도 살아있고 일단. 그럼요. 그냥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또 그 당의 후보를 동시에 이렇게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를 동시에 보거든요. 후보도 보지만 후보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 정치 세력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걸 보니까 이거 얘기가 좀 단대로 흘렀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다른 거 안 봤어요. 사실은 두 가지 본 거예요. 두 가지. 나하고 정치 철학, 세계관 이런 이른바 이 정치 철학적 코드가 맞느냐. 뭐 가치관일 수도 있고. 네. 노선,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맞느냐.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정치 목적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낙연하고 안 맞고 이재명하고 맞아. 이낙연하고 맞고 안 맞고는 우선 제가 뭐 굳이 말할 필요 없고. 그분하고 붙으셨잖아요 이번에. 이번에 붙었죠. 이낙연을 쓰러뜨린 정말 대단한 전사인데. 근데 제가 까먹고 여기서 있죠 지금. 중요한 걸 제가 깨달은데요. 전에부터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그때 판단을 할 때도 그렇지만 제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그 지역위원회 이렇게 당원대 하는데 가면 꼭 제가 상황이 되면 절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여기 온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고맙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령 아무 조건 없이 당이라고 하는 배경 빼고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대표 이낙연 민주당 후보 민영배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정치인 민영배 정치인 이낙연 이렇게 해놓으면 어쩔 것 같습니까? 제가 못 이기죠 절대. 그러니까 저를 이기게 한 힘은 민주당에 있지 민영배 씨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총체적 자산으로서의 민주당이라고 설정이 돼야지 이게 개인 민영배가 똑똑하다?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절대. 알겠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정치 철학이나 노선이나 이런 게 이재명과 싱크로율이 훨씬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나랑 닮은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무슨 뭐 그런 저런 테스트를 해보면 굉장히 이게 싱크로율이 높게 나오는데. MBTI가 똑같아. 그렇죠. 그것도 똑같고 뭐 혈액형도 똑같고 이를테면
똑같은 그렇게 나타나는데 해보셨어요? MBTI 뭔지 아세요, 본인? 저는 한 번 딱 제 저 직원들이 가져가고 해보라고 해서 해봤거든요. 어. 뭐 인프제라고 그러던데 인프제, INFJ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도 그렇대요. 하여튼 그런데 진짜요? 예, MBTI가 똑같다고? 그런다더라고요. 하여튼 최고위원 되셔야겠네. 아니면 근데 그것이 첫 번째고요. 코드가 맞다. 정치 철학이 맞다. 그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저는 공인의식이었어요.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는, 즉 권력을 사유하지 않는 이 대목이 딱 맞았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그거예요. 이분이 이 그런 역량이 일단 그 당시로 치자면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다른 분들은 거의 제로로 수렴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몇 프로도 있다. 그걸 내가 살려야겠다. 그걸 살려야겠다. 그거 말고는 민주당이 이기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때 어쨌든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두 근데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제가 선택한 사실 거예요.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친문과 친명 이런 프레임이 있는데 내가 친문에서 나온 사람인데 나 이재명 캠프로 갈래? 이렇게 하면 뒤통수에서 막 뭐라고 막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친문이라고 그러셨는데 친문, 친노, 그러니까 친노, 친문 이렇게 이어지는 이분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이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가, 어느 길로 가야 우리가 집권할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지. 너는 내 새끼였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이렇게 이런 정도 판단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한 알겠습니다. 번도 알겠습니다. 예. 너 친문인데 왜 친명됐어 이런 것 때문에 흉잡혀 본 적이 없습니다. 오케이. 야, 득점 5점 더. 여기서 지금 아니 실제로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출마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어. 지금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경험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쌈박질을 잘해줘야 돼요. 그 쌈박질에 해당은 정치검찰과 윤석열 정권이에요. 지금 우리 의원님은 너무 싸우셔가지고 지금 상처가 깊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그런데 근래 저한테 싸움도 민주당은 민주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싸움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합니까? 아니 저쪽이 개싸움 하는데 우리도 같이 물어뜯어야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네. 늘 민주당이 싸움판을 점잖게 끌고 와서 탈이에요. 그래서 지도부에 뭐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싸움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자, 왜 그러면 이재명을 지키자고 그러는데 왜 이재명을 키우자 그러는데 명확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 있는 정치적 자산 어느 게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재명.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 대선 져서 여기 방송에 나와서 대선 지고 나서 방송에 한 2달 있다 나왔잖아요.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그래 우리는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당에는 대형 정치 자산 이재명이 남았습니다. 기억나신가요? 득점 5점. 그래서 이 자산을 가꾸고 키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최고위원 나오셨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요? 윤석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병기가 지금 최고성능 병기가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다 대놓고 무슨 명심 경쟁이니 맞아요. 단일 대원이 뭐 1극 체제니 그런 분들은 그냥 흉 잡으려고 하다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끌까요? 알아서 하세요. 왜냐면 시간초가. 그럼 자, 근데 하나만 더 질문. 네. 사실 최고위원 투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인기 투표의 성격도 있지만 최고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단지성이 발휘가 돼요. 저는 이렇게 봐요. 최고위원 구성은 당원들이 거의 결정할 거예요. 조사 당원 투표 56%에다가 56%죠? 54%, 56%네. 그다음에 그 일반 여론조사 30% 해서 거의 한 80% 이상이 85%가 안팎이 그건 본선. 그걸 본선에 네. 이번에는 중앙위원회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저는 중앙이 50% 권리당원 50%잖아요. 이 권리당원도 이렇게 버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다른 분도 그러라고 봐요. 이재명 딱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는 거의 지금 이재명 대표로 거의 결정이 되잖아요. 아직 뭐 투표를 해봐야겠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보기에 그 회의실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왼쪽에 누가 앉으면 좋을까? 아, 수석? 수석이 됐든 누가 앉는 게 좋을까? 그 옆에 누가 앉는 게 좋을까? 박찬대 원내대표 옆에 누가 앉는 게 좋을까? 싹 사람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봐서 아 이렇게 꾸려지면 이게 모양이 좋구나 해서 5명을 쫙 배치를 해보는 거죠. 의원님, 그리고 평가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다고 그 네. 얘기를 내가 드리려고 했어. 네. 선수로 나가셔가지고 그걸 평가하시면 안 돼. 지금은 문제는 여기다가 앉히려고 보니까 뭐 여성도 필요하고 잘 싸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정책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근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본진인 호남 대표성도 중요하거든요. 광주 대표성, 호남 대표성. 아까 유시민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은 다 떨어뜨리고 민영배만 올렸다. 그게 민심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호남 대표성 가시신 분이 딱 2분 계세요. 민영배, 이성윤. 이성윤은 전북. 그리고 광주 전남은 민영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사람들이 선택을 할 것인가. 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너무 잔인해. 탈당하고 싶어. 어떻게 그 훌륭한 분들 나왔는데 표를 딱 2장만 찍으라고 그래. 그 호남 대표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지역 대표성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주를 지역 중심으로 한 대표성. 지역 아, 대표성.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영남에도 아무도 안 계세요. 영남에도 아무도 안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도권 말고 혹은 서울 말고 지역 대표성 아무도 안 계신다니까. 자 그러면 아, 그러니까 수도권 빼고는 모든 예, 지역을 대표한다. 원래는 아.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도 지역이고 인천도 지역이고 경기도 지역이고 광주도 지역이고 다 지역이란 개념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방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중앙과 지방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다 이건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지방이라고 얘기돼가지고 각 광역 단위를 지방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 대표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충청에도 출신이나 계세요. 그리고 해남 출신도 계시잖아요. 최대호 시장님, 최대호 선배님. 전주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전주에 다시 가서 지금 정치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충청도에도 또 계세요. 기초단체 박 후보가 계시는데 자 우리가 지역 대표성이라고 할 때는 수도권에 나와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역에서 나와서 수도권에서 자란 사람까지 포함할 거냐 아니면 지역에서 자라서 지역에 성장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킬 거냐. 저는 후자여야 된다고 봐요. 저는 대학도 수도권에서 안 다녔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안 다녔고 이른바 지방 국립대 다녔고 광주에서 계속 살았지만 제가 지금 서울에 와서 일하는 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국회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진짜 지역 대표성 갖는 거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사진 한 장만 보고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그리운 대통령 저기 계시고. 아, 저 나오면 제가 한 말씀 꼭 드려야 돼요. 네. 저 때가 저희가 이른바 친노가 한 사람도 당선이 못 돼요. 다 떨어졌어요. 원래 이런 의리가 있으신 분이구나. 그랬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5월 달인데 이렇게 앉혀놓고 2008년이잖아요. 그때 19대 선거 이렇게 앉혀놓고 이러시는 거예요. 다 떨어져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당선된 사람이 없어. 한 20-30명 앉혀놓고. 야, 이 중에 20-30명, 20명만 국회에 들어가면 세상이 바뀔 텐데. 아, 그때 찍은 사진이시군요. 예, 근데 지금 그 비행 둘러 앉아 있는 사진이 더 좋은 사진인데 예. 누가 그걸 나중에 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최고위 그때 되시고. 그때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했던 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국회? 이번에 보니까요 23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청와대 출신. 네. 어쨌든 저 사진 보니까 머리가 검을 때가 있었군요. 아 왜 그러세요? 저 저 머리 20대 때부터 검었어요. 머리 검으실 줄 하얀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0초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딜레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카메라 보시면서 지금 잠시 후에 투표가 시작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보시면서 네, 예. 우선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훌륭한 분들이 제가 보니까 정말 누가 최고위원을 해도 다 자기 특기를 갖고 이 활동할 만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분 중에 누가 해도 좋겠다 싶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아주 비상한 상황이고 또 어쨌든 전투력 있는 지도부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최대 이 민주당의 정치 자산을 지켜내지 못하면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오늘도 제가 법정에서 뵙고 왔습니다마는 이재명은 거의 정말 정치적 인질로 잡혀 있다시피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 질곡을 벗어나야 합니다.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바꾸려면 민영배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 민주당의 재집권을 향해서 돌진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격.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